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지난 제가 3월 말에 직무 관련된 이 번외편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좀 바빠가지고 좀 업로드가 조금 다소 게을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영업 마케팅 직무 가장 우리 취업 시장에서 채용 인원도 많고 관심도 가장 많고 또 이 전공을 무관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죠. 이쪽 부분 우리가 오늘 직무 특집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영업 마케팅 그러면 일단 어떤 것들을 좀 처음에 좀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보통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영업직 이거 혹시 뭐 판매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나랑 잘 안 맞는데 다른 사람 꼭 만나야 되나? 나는 이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 일단 이런 생각 가장 먼저 들 거고요. 두 번째, 원래 이 영업 쪽은 취업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마지막에 눈 낮추는 직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를 잘 모르고 저는 자 대학 다니면서 이제 전공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본인은 어떤 직무가 가장 어울릴 것 같냐, 가장 잘할 거 자신 있냐 그러면 저는 마케팅은 잘할 것 같아요. 마케팅 다른 사람한테 이 제품을 실제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능력인데 그 업무와 제품과 그 필드에 대해서 모르면 마케팅이란 꼭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마케팅이 쉽다? 그 신입사원 수준에서 잘할 수 있다? 글쎄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직하고 사무직이 다른 줄 아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업 직무에 대한 스펙이 그럼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마 영업 마케팅 직무 그러면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취업 컨설팅을 개인적으로 진행을 할 때 만난 친구들 대부분 물어보면은요, 영업직을 처음부터 준비한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자기가 밀려서 왔다, 이거 뭐 부모님이 물건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해야겠냐, 정말 이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을 줘요. 그럼 회사에서 돈은 어디서 나오죠?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상품을 유형이든 무형이든 팔아서 매출이 나오고 거기에 이익이 나서 그거를 직원들한테 월급으로 주는 거거든요. 회사의 제품을 파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월급을 주겠어요? 회사의 돈은요, 그냥 원래 있어서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회사에 한 100명이 일한다고 보면요, 거의 90명 가까이는 실제로 제품이 판매되는 영업 마케팅 직무에 대부분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오해 갖지 마시고 좀 접근을 하자는 것부터 같이 한번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업직의 오해에서 제가 마트 사진을 하나 시사 저널에서 좀 갖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저렇게 마트에 보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좀 권유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는 고객도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영업 그러면 판매직하고 영업하고 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쪽에서 물건을 판촉하고 프로모션하고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분들은 판매직이에요. 그래서 판매 관련된 사원을 하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영업직은 아니에요. 물론 영업과 매장 관리가 합쳐져 가지고요, 같이 판매도 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통 이 매장에 지금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진열하고 배치하고 여기 마트 관계자랑 위치 같은 거 협상하고 프로모션 협상하고 거기에 이제 제품 얼마나 팔리는지 분석 비교하면서 본사에 데이터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돈 청구해가지고 받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겠어요? 그걸 바로 영업 사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직무가 하는 일은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사의 제품이 영업 여러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 영업 채널 속에서 얼마만큼 잘 팔리고 있는가, 안 팔리고 있는가, 또는 여러 계절적인 수요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제품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냐, 많이 갖다 줘야 되냐,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매출 관리 업무가 완전히 주요 업무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간혹 이런 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등산복을 하는 회사에 제가 취업을 시킨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등산복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에 취업을 했는데 이 친구는 재무팀에 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디 뭐 롯데백화점 이런데 판매 지원이나 판촉 지원을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 뭐 직무는 아니지만 뭐 회사의 어떤 분위기인데, 사실 이렇게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조금 부가적으로 조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요, 결국은 영업과 관련된 뭐 거래처 관리, 고객 관계 관리, 우리 제품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이나 자동차 정수기 인터넷 에 가입 권유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판촉이나 뭐 판매 뭐 이런 쪽에 있는 거지 이걸 영업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영업 그러면 이런 단순하게 어떤 제품을 꼭 반드시 팔아야 되는
B2C 쪽에 이런 쪽을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뢰 영업.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르다. 여러분들 이런 영업직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 뭐 지역 난방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 가스보일러 집에 이렇게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자 만약에 가스보일러 회사에서요 영업 직무를 선발을 해요. 여자 사원들도 많이 뽑거든요. 근데 아니 가스보일러는 공업 제품이고 이거를 왜 영업사원을 뽑지? 자, 그럼 영업사원은 그럼 보일러에 차에 보일러를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일러 사세요, 보일러 사세요 이러고 팔고 다닐까요?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오른쪽에 사진에 전주 보일러 총판 해갖고 나와 있잖아요. 보통 보일러 영업 가스보일러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가스보일러를 팔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자사의 제품을 전국의 총판이라는 곳에서 가져다가 이쪽에서 보통 판매하고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판에서 필요한 업무, 이 총판에서 필요한 그 영업 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쪽에서 얼마큼 제품이 팔리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제품이 좀 나갔으니까 또 수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는 게 가스보일러 영업 직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보일러 뭐 싣고 다니면서 뭐 어머니 이거 거꾸로 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팔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죠? 뭐 보일러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배터리예요. 뭐 돌아다니면서 배터리 파나요? 전화 받고 출동해서 배터리 팔아요? 그러지 않아요. 배터리를 취급하는 뭐 오토 브랜드들 있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GM 코리아, 뭐 르노, 삼성 이런 데 다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배터리를 담당하는 B2B 영업도 영업직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애프터마켓 제품이죠. 보통 이 정비소 같은 데서도 왜 우리가 뭐 자동차 배터리 갈아주세요 그러면 제품 갈아주잖아요. 자, 거기에 재고 관리하고 이런 업무들이 영업 직무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신입사원일 때는 그런 필드를 다지면서 일을 하지만 그 위에도 분명히 뭐 상급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우리 그 필드에서 가지고 있는 영업에 대한 우리 제품에 대한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게 영업 직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업직에 대한 오해를 일단 처음에 떨궈 버려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영업 직무는 언제나 아무나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하다 잘 안 되면 눈 낮추는 직무가 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일단 여러분들 보통 취업을 할 때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고 잘 모르는 분들은 기획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획을 하려면 제품, 회사 다 알아야 돼요. 필드 시장에 대한 분석 완벽히 돼 있어야 뭔가 기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갖고 기획을 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스펙이 좋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현재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필드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은 뭐 스펙이 없고 일을 못 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기 제가 그래서 몇 개 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한 금융기관의 조직도거든요. 여기 보면은 4부문 15본부에서 49팀에 32개의 지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잘 보세요. 영업 추진 부분이 있고요. 전략 영업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경영기획, 경영지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영업 추진 영업, 전략 영업. 잘 보시면은요, 일단 이 안에 4개의 부문이 있는데 이 부문 안에 절반이 뭐예요? 영업이에요. 예, 2개가 영업입니다. 그래서 뭐 CRM, 금융 영업, 그다음에 뭐 기업 영업, 뭐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뭐 경영 지원 부분도 인사팀에 뭐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도 보면은 결국 고객 지원 소비자 보호도 결국 영업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뭐 부정 사용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대출 같은 거 할 때 이 본사 차원에서 이 좀 테이킹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때요? 영업 위주로 조직이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되게 유명하죠. 잘 알죠? 국내 영업본부 조직 개편 여기 보시면요. 영업본부장 아래에 영업지원사업부, 서비스사업부, 고객가치 담당, 판매사업부 보시면요. 영업 밑에 이런 사업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 전략이랑 상품 운영도 영업본부에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국내 영업, 고객 경험 전략, 국내 커뮤니케이션 전부 영업 조직 안에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아까 제가 초도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물건이 어느 정도 어 우리 제품이 판매가 돼야 돈이 들어오고 그걸로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제품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도에서 놓고 보면은요, 영업 직무가 가장 핵심이고 많이 뽑고요, 가장 중요한 직무예요. 그래서 영업 직무는 취업하다 안 돼서 그냥 눈 낮춰서 가는 직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영업해야 되는데 아무나 뽑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전체 100명 중에 90명은 영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한다면은, 아, 이게 그냥 내가 눈 낮춰서 하는 취업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도 아마 조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뭐 우리 대학생들 가장 선호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너무 마케팅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영업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오는데 마케팅 직무 알려줄까? 그러면 꽉 차요. 예. 이 차이를 잘 모르면서. 그리고 영업팀이라고 뽑다가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마케팅 팀이라고 바꿨더니 회사에 지원서가 넘쳐나갖고 영업 이 관리가 안 될 정도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업이라는 그 단어의 좀 이미지가 조금 안 좋은데, 여기 보면은요, 또 제가 한 회사의 이 국내 영업 본부에 있는 걸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요, 판매 사업부, 영업 지원 사업부, 그 다음에 국내 마케팅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케팅이 영업 본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본부에 영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업 본부 안에 마케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떤 이 매출을 관리하고 상품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게 영업이라면, 거기에서 제품이 원활하게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채널별로 이런 이쪽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저긴 저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전문적으로 어떤 직무를 따지보면 우리가 영업 기획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영업과 마케팅 어디가 상위냐? 영업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니까 좀 갖고 와봤습니다. 보면은 해외 영업본부 있고요, 국내 영업본부 있고요, 또 저쪽에 보면 또 미국 법인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영업이 얼만큼 이 회사 안에서 이슈가 되고 가장 좀 주요하게 차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영업 직무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마케팅이라고 그랬죠. 영업 기획, 그리고 영업 관리. 일반적으로 보통 영업 사원을 뽑으면 대부분 영업 관리직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 지원직 이렇게 있는데요. 영업 기획은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영업관리 사원이요, 만약에 내가 화장품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옆에 경쟁 로드샵 브랜드에서 원 플러스 원을 크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뭘 하겠어요? 매출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서를 쓰겠죠. 그 다음에 이 우리 경쟁업체 바로 옆에 있는 로드샵에서 1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끝나면은 우리도 곧바로 대응 마케팅 들어가야겠죠. 그럼 그냥 뭐 내 맘대로 합니까? 회사인데 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관리 사원이 기한을 하겠죠. 품위를 올려요. 우리 원 플러스 원 하겠다. 그럼 위에 그 사람 영업 관리를 하는 사람의 팀장이나 윗사람은 누구겠어요? 영업 기획자죠. 그 사람이 좋아, 네가 원 플러스 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리고 제가를 해주면 그 원 플러스 원 행사가 진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업 기획, 영업 관리 이렇게 직무를 딱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관리직을 하면서 경력이 쌓여서 필드 경험이 충분하고 영업에 대해서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서 제품을 더 잘 팔리게 하고 재고를 소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이 영업 기획자고 마케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영업 지원직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자동차 제조 공장들 다 어디 있죠? 다 지방에 있어요. 현대자동차 울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내가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출장을 가다가 지금 창원에 쉐보레를 가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이동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막 연락이 와요. 뭐 보내라, 뭐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이거를 다 담당할 수가 없겠죠. 그럼 누가 있겠어요? 사무실에 영업 지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거기다 전화해서 어디 어디에 뭐 보내주고 뭐 수금 전표 보내주시고 저는 지금 창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 동안 영업 지원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업을 도와주겠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영업 지원직이에요. 그래서 일단 영업 직무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마케팅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신다 그러면, 아, 내가 영업 관리자로 들어가서 성장하면 마케터로 갈 수 있겠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시면은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를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음은요. 이런 질문을 정말 저 당황했었는데, 1대1 취업 코칭 컨설팅을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뭐 전공이 이런 건데 취업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직무가 좀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무직이요,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정말
아우 그냥 여기 제가 그림 가까운 것처럼 그냥 볼따구로 한번 꼬집어주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 사무직은요 대부분 영업직이에요. 여러분들 뭐 영업사원들은 그냥 맨날 뭐 밖에서 다닙니까? 물론 야근 외근도 있겠죠. 외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업무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외국계 뭐 이런 생활용품 회사예요. 아침에 와서 그냥 현장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출근해서 본인 그날 뭐 할지 하고 영업 이 일보를 나중에 쓰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로 지금 나가겠다라는 거 사전에 얼추 보고하고 그날 가야 될 영업 루트 짜고 그쪽에 약속 잡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다시 사무실로 와가지고 매출 관리 관계 이런 거뭐 페이퍼 워크도 하고 이러고 보통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업직이라고 무조건 밖에서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직은 대부분 영업직이에요. 여러분들 뭐 사무직이 그냥 앉아가지고 컴퓨터 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영업직이요 다 컴퓨터로 일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다고 돈을 주는 곳은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바둑이죠. 예, 집을 지키는 거니까. 절대 그런 회사는 없다, 여러분들. 이것도 꼭 머릿속에 두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다룰 부분은요, 영업 직무에 적합한 스펙과 직무 역량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영업 직무에 적합한 그 직무 역량은요, 이런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의사소통 능력 그럼 보통 경청을 많이 생각하는데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영업 관리 직무에서는요, 내가 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런 그 영업 방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제품을 팔아주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협력하는 곳이라던가 이런 쪽에 어떤 우리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쪽에 얘기를 듣고 적합하게 합의점을 찾아 나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제품이 만약에 잘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여러 가지 트렌드를 좀 따지면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이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친화력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만약에 내가 뭐 화장품을 그 마트에 들어가는 화장품 관리를 해요. 그러면 뭐 되게 이 특수한 기능을 좀 약간 탑재한 이런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판촉 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판촉 사원을 내가 또 뭐 보고해서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을 하는데 내가 좀 친화력 있게 이 사람을 살살 구슬리면서 업무도 가르쳐주고 잘 팔릴 수 있게 해줘야 그쪽에서 당연히 일을 잘 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제품을 취급하는 그 만약에 이 업체에 뭐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이런 친화력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실행 실천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뭐 뭔가 주어지면요 끝을 봐야 되고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영업 직무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뭔가 없어지는 업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 주어진 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또 영업 관련된 직무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 능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혼자 일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본인이 일을 하면서 배운 거를 다른 곳에 또 이 적용을 하고 또 본인이 계속 그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런 영업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큰 그 관점에서 제품에 대한 것도 어때요? 어려운 제품은 계속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약이나 아니면 공업 제품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본인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변화하는 제품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본인도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딱 드러난다 그러면 저는 영업 직무에서 충분히 어필해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직무 역량 저희가 스펙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B2B나 B2C냐에 따라서도요, 요구하는 스펙이나 직무 역량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B2B는 공업재 제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B2C는 소비재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2B 제품은 대부분 공업 제품이니까 기술 영업자, 이공계 출신들을 많이 선호하겠죠. 그리고 B2C 같은 경우는 소비재다 보니까 뭐 경영 또는 전공 무관해서 이런 제품에 대한 뭐 이런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들을 좀 뽑으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취급 제품에 따른 직무 역량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기계 관련된 제품이라며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겠죠. 이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 일단 알아둬야 되는 게요. 이게 좀 약간 엮여 있어요.
B2B 같은 경우는요, 공업 제품인데 우리나라 내수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전시 컨벤션 이런 그 마이스 산업과 연결돼 가지고요. 어디에서 이런 그 무슨 박람회가 열린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들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고객선을 뚫고 이런 것들이 약간 또 해외 영업하고 기술 영업하고 B2B가 사실 또 한 묶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영업 권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영업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은 뭐 이 제품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그 회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협력사, 계열사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쫙 있거든요. 그리고 채널별로 또 영업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영업에 대한 권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요구하는 직무 역량이나 스펙은 상당히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냥 영업직이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 산업군이 어디냐 이것만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신다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직무 관련해서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 마케팅 직무 아마 오늘 들으셨으면 얼추의 얼개는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취업 준비하고 자소 쓰고 할 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3편도도 제가 좀 계속 부지런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정규 방송은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